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코드 번호는 302440입니다. 현재 시각 4월 26일 2시 12분을 지나고 있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는 리뷰 영상입니다. 네,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리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만,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2018년도 7월달 SK케미칼 백신 사업 부분에서 물적 분할해서 설립이 된 회사로서 현재 CMO,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백신 사업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CMO, CDMO 계약과 노바백스 백신 국내 공급을 위한 라이센스 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재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서 조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죠. 네,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의약품 개발과 오랜 시간의 막대한 개발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혁신 신약 부문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변동성이 크죠. 네, 변동성도 크고, 다만 반대로 제약바이오 산업 내 위탁 사업, 자 이제 CMO라고 하죠. CD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생산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본 집약적이지만 신약보다 개발 난이도나 아니면 리스크가 적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 ST팜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런 CMO, CDMO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혁신신약 부문에서는 적자 지수, 적자를 해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CMO나 CDMO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이 기업이 성장을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이제 척도가 되는 부분들도 있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큰 모멘텀이긴 합니다. 네, 현재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노바백스 CEO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 방문을 했죠. 네, 한번 읽어보게 되면 스탠리 에르크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 백신의 국내 생산과 도입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을 계기로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과 물량 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26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에르크 CEO를 비롯한 노바백스 실무진은 이날 경북 안동에 위치한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의 위탁 생산 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원부자재 수급과 허가 진행 상황과 공급 일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래서 앞서 정부는 노바백스와 코로나 백신 4천만 회분, 2천만 명분의 공급하기로 계약한 바 있고, 이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와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맺고 코로나 백신 항원 제조 기술을 도입해 글로벌 공급을 위한 상업 생산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노바백스 측은 현재 코로나 백신 상용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원부자재 수급난 등으로 예상보다 1개월가량 늦어졌지만 최근 원부자 공급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오는 5월경 미국과 유럽에서 백신 허가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래서 국내에도 비슷한 시기에 허가 신청을 제출할 계획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노바백스 백신은 관련 행정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늘 6월경 완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좀 미쳤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갭으로 조금 올라가주는 흐름이었죠. 네, 갭으로 약 시가가 4% 이상, 대형주 치고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이었고 8%까지 상승해주는 흐름이었는데, 다만 이 비어있는 갭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갭이라는 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저항을 좀 받고 있는 흐름이고,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희석을 시키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죠.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의무보유 예수 물량을 쏟아내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오히려 더 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아침에는 보통 외국인들이 살 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쫙 들어왔다가 오후장 돼가지고는 조금 많이 팔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저항대에 있어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백신 도입 지연, 정부가 사갈 사항이 아니다. 더 빨리 접종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 뉴스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우리 국민 9,9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일각에선 전 세계적인 수급 불안 우려 때문에 제때 백신 수급이 이뤄질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백신을 확보했다면 빠르게 예방접종에 나서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계획대로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더 빠르게 더 많은 인원을 접종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정부에서 그러지 못했을 때 이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도 해요. 예. 정부가 일을 못했을 때, 일 처리를 못했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은 오히려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보게 되면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재 지난 24일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을 추가로 계약해 모두 6,600만 회분, 3,300만 명분의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더 커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백신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게 조금 주가에 작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공급받게 되는 백신은 모두 1억 9,200만 회분으로 9,9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약사별로는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노바백스 각 2천만 명, 화이자가 3,300만, 그 다음에 모더나 노바백스가 2천만, 그 다음 아스트라제네카가 1천만 명 분, 그리고 얀센은 600만 명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은 이미 387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이 되었고 2분기까지 총 1,809만 회분의 공급이 확정된 상태이며 정부는 상반기에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백신의 일부를 도입해 최대 2,080만 회분의 백신을 상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 노바백스 이거는 조금 근데 조금 아침 장 초반에 큰 이슈긴 했죠. 오히려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오늘 뭐였더라? 좀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캐몬이라는 종목이 조금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백신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이제 언급이 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이게 또 이 갭을 메꾸는 흐름에 있어서 저항을 받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한 60분봉 정도에서는 이런 주요 지지 매물대, 보시면은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에 있어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데서 아무래도 양봉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양봉이 커야 뭔가 유추를 해볼 수 있으니까 이게 뭔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구간에 이제 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간에 가면은 조금 어떤 매수 관점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의 매물수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조금 청산 구간으로서 설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매매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네, 이상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소금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를 접속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독그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3,15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제일제강, 인지컨트롤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